인생이란 돈도 승차권도 없이 기차에서 졸고 있다가 승무원에 의해 잠에서 깬 어린아이와도 같다. 아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왜 기차를 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아이는 처음부터 기차를 타기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이다. 꿈은 삶의 쓰레기들을 배출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깊은 잠에 빠지더라도 단 한 가지만큼은 의식해야 한다. 잠든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조건 꿈이라는 것을. 설령 그대가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꿈이다. 하물며 두 눈을 감고 본 것이니 당연히 꿈이다. 꿈은 삶이 만들어낸 잡다한 쓰레기들을 배출하는 과정이다. 생활 속에 가진 느낌이나 잊혀지지 않은 기억들, 혹은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추억들이 꿈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알게 되면 꿈에 대해 그대가 근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마야 환영의 세계의 전체 개념이다. 물론 세상은 환영이 아니라 실제이지만 이 말은 그대가 자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다. 만일 모든 것이 꿈이라면 그대가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무들과 밤의 소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된다. 그대는 그곳에 있고 꿈도 그곳에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당장 오늘 밤부터 이와 같은 태도로 잠자리에 들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맨 먼저 떠올려라. 이런 연상을 매일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대가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거를 허물고 새로 시작하라. 과거로 연결된 다리들을 허무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다. 이는 생기와 순수함을 간직하고 아이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면 그댄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 전에도 이곳에 와봤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다리를 부수어야 한다. 그것은 죽음이 다시 자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가 시장에서 파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과거 속으로 파묻어야 한다. 창조성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새로 태어난다. 만일 그대가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의 창의력은 늘 그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 그대에게서 새로운 독창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예술가에게도 마찬가지다. 제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 시인, 화가라 할지라도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때로는 그들의 첫 작품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화가나 시인, 음악가, 무용가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잊어야 한다.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비로소 창의성이 태어난다.
가만히 주시해 보라. 그대와 그대의 인격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라. 그대의 모든 문제는 그대 자신이 아니라 그대의 인격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근심스러울 때마다 그대의 인격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긴장은 그대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대는 주시자일 뿐이다. 인격과 거리를 만들어라.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인격과 거리를 두는 순간 불현듯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거리감을 상실함으로써 그대가 다시 인격과 가까워지면 또다시 근심이 일어날 것이다. 근심은 인격이 가진 문제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생겨난다. 이와는 인격에 휘말리지 않을 때, 인격이 지닌 문제들과 거리를 둘 때 일어난다. 그러니 한 달 동안 주시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아라. 예를 들어 두통이 일어나면 멀리 떨어져 두통을 바라보아라. 두통은 육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그대는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외로운 주시자이고 두통은 그대로부터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대와 두통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간격을 점점 넓혀서 나아가라. 그리하면 어느 순간 그대는 두통이 아주 먼 곳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이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만 매달리는 것은 낡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성숙해질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만큼 성숙은 순조롭지는 않다. 거기엔 그대가 좋아하지 않는 것조차 감내해야 하는 큰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고 저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라 그대의 낡은 마음이다. 만일 그대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성장하고 진보할 가능성은 없다. 마음은 늘 그대에게 낡은 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가끔은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한다. 오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과도 같다. 낡은 방법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지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순탄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마저도 새로워져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낡은 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낡은 것이 가고 없어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가 낡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다.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두려움을 통해 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아내라. 두려움은 그대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좋은 것은 무섭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에게 통찰력을 주어 어떤 식으로든 그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를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로 데려간다. 만일 그대가 뒤로 물러나면 그대는 두 번 다시 겁쟁이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엔 위험이 따른다. 바로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늘 명심하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만일 어두운 밤이 무서우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라. 이것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밤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홀로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려라. 두려움으로 몸이 떨릴 것이다. 떨리는 그대로 있어라. 하지만 밤에게 말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어디 네 맘대로 해봐. 그렇게 있은 지 몇 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둠이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빛을 발할 것이다. 어둠을 즐기게 될 것이다. 밤에 감미로운 고요와 광대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밤을 즐길 수 있게 된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밤을 그토록 무서워하다니 그동안 난 참으로 어리석었어. 나무는 동요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난 언제나 행복할 거야. 어떤 일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순 없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독립적인 사람이다. 독립적인 사람들에게 있어 정치나 외부 세계의 어떤 변화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거지이든 왕이든 그들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들의 내면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평정과 고요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명상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바로 그때 그대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대로 허용하고 언제나 행복해한다. 그대는 무한한 행복감을 만끽한다. 그대의 의지를 떨쳐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갈망하던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척척 맞아 떨어질 것이다. 항복하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비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존재일 뿐이다. 자신을 비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암만심은 허구적 관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단지 허상일 뿐이다. 이런 허상을 포기할 때 그대는 실제가 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본연의 그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허상에 집착한다. 평생 동안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평생에 걸쳐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세뇌받았다. 마치 삶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라는 듯이. 그대가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제야 그대는 싸움을 멈추고 즐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에고의 개념이 무척 강해 무엇이든 정복하려고 길을 쓴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그들의 정복 대상이 되고 만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연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정복할 수는 없다.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복의 대상은 없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세상 만사가 부질없다. 삶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그대의 모든 노력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대가 삶의 틀에 고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대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로 인해 며칠 동안은 희망과 소망과 꿈과 같은 일들이 내일이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달콤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그대는 그런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좌절한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또다시 습관이 일상이 되고 만다. 이것은 그대가 여자 혹은 남자를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달콤한 신혼 시절이 끝나면 사랑도 끝이 나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다른 상대를 찾아서 헤맨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신혼 시절을 찾아 옮겨 다니지만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대는 삶에서 성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삶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영원하다.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다. 증진할 것은 없다. 그대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꿈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대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기뻐할 것이다. 두려움은 받아들이는 순간 사라진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두운 밤, 불빛 하나 없는 낯선 길을 지도도 없이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그대는 어떻게 하는가? 소리내어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라. 하지만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더듬어 헤쳐나아가라. 살아 숨쉬는 동안 마음껏 즐겨라. 불가능한 안정을 갈구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현재를 즐기는 것, 이것이 불안정에 대처하는 지혜이다. 그대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리라. 전장에 나가기 직전의 군인들은 언제나 무서운 공포에 시달린다. 그들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고 악몽만 꾼다. 죽거나 불구가 되는 꿈만 연거푸 꾼다. 하지만 그들이 전선에 나가는 즉시 그 모든 두려움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동료들이 죽어가고 폭탄 소리와 함께 총알이 빗발치는 그 살상의 광경을 보는 순간 그들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 버린다. 그들은 실제를,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총성이 울리는 전장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차를 마신다. 두 번 다시 못 마실 것처럼 마지막 한 모금까지 음미한다. 농담을 하고 웃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안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죽음이 있으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불안정이다. 받아들여라. 그러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내일은 없다. 우리는 내일로 인해 오늘을 망친다. 거짓으로 인해 진실을 파괴한다. 그리곤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오늘 슬프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일이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을 참고 견딘다. 하지만 만일 내일이 없다면, 미래가 없고 추구하고 찾을 것이 없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는 일 따윈 사라질 것이다. 그때부터 행복과 불행은 순전히 그대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가 없고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테니 있는 것이라곤 이 순간뿐이다. 이제 그대는 축제를 열 수 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명상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너무도 짧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 손에서 미끄러져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촉각을 예리하게 곤두세워야 한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미래가 다시 뒷문으로 들어온다.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곧 다시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다려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재는 지금 이 순간 완벽하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우리는 무지몽매하다. 인생이란 돈도 승차권도 없이 기차에서 졸고 있다가 승무원에 의해 잠에서 깬 어린아이와도 같다. 아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왜 기차를 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아이는 처음부터 기차를 타기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이다. 우리는 뿌리가 뽑힌 상태로 중요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기차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대는 승차권도 돈도 없으며 기차에서 내릴 수도 없다. 모든 것이 광기와 혼돈의 상태와도 같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에 박혀있던 뿌리가 뽑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랑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상태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기차 안에 그 어린아이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삶은 그대를 실패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큰 기차 안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에 골아떨어져 있지만 거기엔 반드시 깨어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아이가 찾고자 한다면 잠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 의식적으로 기차에 오른 사람,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써 비로소 아이는 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늘 새로워라. 낡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변화할 수가 없다. 변화는 새로움 속에서 일어난다. 낡은 것에 매달리는 한 변화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오래된 것에만 매달린다. 지금껏 그대는 낡은 것에 익숙하고 잘 안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살아왔다. 새로운 것은 다시금 그대를 무지하게 만들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대는 낡은 것을 붙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한 그대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된다. 성장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항상 낡은 것을 과거 속으로 파묻어라. 어제는 어제일 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만일 그대가 낡은 것에 매달리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것이 그대의 무덤이 될 것이다. 가슴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것을 한껏 받아들여라. 떠오르는 태양을 환영하고 지는 태양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라. 석양에게 깊이 감사하라. 하지만 감사하다는 이유로 다시금 석양에 매달리지는 말라. 만일 그대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대의 삶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성숙해질 것이다. 그대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미지를 향한 모험이 그대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강물처럼 줄기찬 흐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풍요롭게 살 것이고 죽음조차 앗아갈 수 없는 궁극의 무한함을 맛볼 것이다. 죽음은 오직 가난한 사람, 삶을 향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